부모 원망으로 살아온 40년. 이제는 효자가 되고 싶다. 예. 예, 저기에 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3살 때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 계셨나 안 계셨나 이걸 몰랐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7, 8살이 되었을 때, 7, 8살이 되었을 때 그때 제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 이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뭐 사돈네 팔촌까지 다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런 어린 시절이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실 이게 노래를 접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근데 왜 그렇게 되신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먼저 집을 나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또 이렇게 가출을 하셨어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았던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시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 갈등도 굉장히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폭력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감싸면서 다투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폭력까지 이렇게 구사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견디질 못하고 이제 가출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출한 다음에 제 생활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4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겪다가 12살 때, 그러니까 10년 만에 제가 또 부모님을 만났어요. 어머나. 예,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헤어지지 않으리라. 또 헤어져서는 안 되겠지라는 절실한 저의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서 너무 또 다투니까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엄마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엄마를 또 잃어버리면 또 배고픔의 서름을 겪는다라는 이런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터미널로 외삼촌이 어머니 손을 잡고 가는 걸 제가 뒤를 따라갔죠. 근데 그 차가 정차되어 있는 터미널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제가 타려고 하니까 삼촌이 저를 이제 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차를 타지 못하고 차는 떠났죠. 그 차를 떠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스스로 다짐을 했냐면 그때는 뭐 12살 때니까 사춘기도 조금 아니었을 때고 다시는 이 양반들을 안 보리라. 사실 부모를 만나겠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5, 6, 7, 8, 9살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그 힘들었던 것들이 치유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서 치유도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시 겪다 보니까 너무나 그 원망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분들을 안 보리라 사실 그런 세월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그 객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객지로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게 편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동네 고아원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 고아원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끼리 삼삼오오 재밌게 노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나도 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텐데 차라리 나를 고아원 저런 데를 버려놓고 가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줄까? 그 시절에.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80대 중반 넘으셔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부안에 생존해 계세요. 연락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안 보리라 하셨었잖아요, 12살 때. 근데 안 보이라 했는데 그게 되나. 사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주위에서 사실 어드바이스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가수의 길을 걷다 보니까 사실 조금 여러분께 박수 받는 가수가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분이 엄마. 바로 어머니였어요. 맞아. 예, 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됐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님의 등불 뭐 내가 바보야 태클을 걸지 마. 그러니까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 부를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김우동 씨도 알렸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좀 이제 알려지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항상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내가 모 방송국에 가요 무대를 처음 나가게 되면 어머니를 맨 앞자리에 모셔놓고 노래를 제가 세상에. 할 겁니다라고 사실 그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월이 좀 더 간다면은
어머님 눈을 정말 똑바로 좀 마주 보면서 사실 어머님께 그동안에 불효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결론 불효를 하는 것이 사실 어머님이 두 발로 이렇게 튼튼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나이가 됐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또 목에 어떤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러분께 사랑받는 또 가수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정말 그 진짜 지층처럼 쌓여있던 것들이 서서히 걷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뭐 모든 것은 일체요심조라고 마음먹기 달렸다고 내가 좋은 마음만 먹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어떤 사랑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어머님을 좀 찾아뵙고 이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튼튼하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꼭 이렇게 드리고 아니 있습니다. 오늘 계속 뭐 영상 편지하는데 뭐 아예 지금 나오신 김에 네. 카메라 한번 보고 네, 네, 어머니 네, 방송 네. 보실 예. 텐데 인사 좀 보시죠. 예. 그럼. 동치미 참 국물이 참 압권이죠. 예, 저희 어머님 조남은 김인순 여사님이세요. 어머니 차삼 3살 때 저를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시고 가셨을 때 그 이후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사실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머님을 100%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서먹서먹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제는 진정한 자식으로서 어린 아이처럼 저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면은 저 역시 꺼리낌 없이 어머님 품으로 스스럼 없이 안아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니 어머님이 외삼촌이 내 아들을 그렇게 버스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밀었을 때 그 어머니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얼마나 이것을 제가 좀 좋은 말씀으로 드려서 그렇지 사실 그때 옛날에 터미널은 이 그렇지. 아스팔트로 되지 않았고 굉장히 흙바닥에 그 물도 있고 네, 물도 있고 그래, 그랬었어요. 웅덩이 근데 있고 막 그랬어. 삼촌이 사실 저를 발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너희도 같은 이제 뭐 아버지의 그 시절이다 이거죠. 예, 나쁜 이제 내 제가 여동생 방송에서는 고생시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니, 폭력이 그것이 너무나 가슴 속에 뼈저리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뒤로 철퍼덕 넘어지면서 엉덩이는 물에 다 젖어 있고 정말 너무 비참했죠. 그것은 영화의 정말 한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살 정도 청소년 막 지나가지고 청년 시절에는 그 가슴 아래를 어디 해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어린 시절에는 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저 하늘의 맞아, 별을 맞아. 찾아 엄마 찾아 산말 이런 영화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극장의 제일 끝자리에 가가지고 앞에 앉아서 울면 등치는 남산만한 녀석이 창피하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객지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아유, 진짜 고생하셨구나. 다 우셔 다. 아유. 보니까 자상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천성이 그런 사람들은 엄마한테도 아들이라도 잘하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약간 그 집안의 딸 같은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는 자주는 전화 못 드리지만 알아서 전화 드리고 하니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게. 남편이 예, 그러니까 알아서. 저한테 강요를 안 하니까 저는 그게 참 좋긴 했었는데 좀 약간 그 신혼초에 그 남편들이 하는 실수가 나는 안 해도 너는 효도를 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효도를 강요하는 경우가. 근데 강요가 예. 그냥 해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나는데 예. 정말 애매하게 강요하는 어떤 게 거죠. 어떻게? 애매한 강요는 뭐예요? 저는 유행어처럼 우리 신랑은 제가 뭐 이렇게 엄마가 살림을 살아주시니까 장을 보면 같이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것도 좀 사라는 얘기를 엄마 것도 좀 사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아, 우리 엄마는 딸이 없어가. 이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아들이 하면 되지.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또 엄청 효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좀 시어머니가 보면 시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저는 나중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딸이 진짜 없으니까 아들들이 오면 그냥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딸이 있는 집은 뭐 이렇게 좀 아유, 회청하기도 웃음소리가. 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이야기도 여행도 뭐 다 이게 진행이 되는데 맞아. 아들만 있으니까 어떤 그런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저도 좀 마음이 짠해요. 근데 그냥 엄마 것도 하나 사 이러면 그래 그럴까? 이러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딸이 없었어. 이거 그 말은 나보고 알아서 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엄마 거 사는 것까지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의 뭐 이제 칠순이어가지고 여행을 가는 건데 우리 엄마는 딸이 없어가. 아, 오늘 집안마다 유행어 정말 많네. 딸이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아빠의 칠순이라서 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아빠 칠순 때는 왜 여행을 안 갔냐 이 뜻인 것 같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자꾸 시비를 거는 듯한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야 우리도 가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우리 식구도 한번 가자 이러면 그래 그러자 그럼 내가 동서하고 얘기 한번 해볼게 이러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딸이 없어.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그 옛날 어머님들 수법인데 옛날 어머님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약간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딸이 없어. 맨날 이래요. 저거 너무 싫어요. 김지훈 마담님은 어떠세요? 아들. 저희 남편도 아들만 셋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딸처럼, 저희 남편도 딸처럼. 막내? 그러니까 첫째예요, 장남. 그러니까 이제 딸처럼 엄마가 쇼핑 갔을 때도 따라다니고 이모들하고 섞여서 같이 이제 이모들하고 엄마 이렇게 짐 같이 들어주고 딸처럼 그렇게 굴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걱정하실 만한 그걸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좀이라도 엄마가 걱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가면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려고 막 어머님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머님 건물에 누가 똥을 싸고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막 웃었어요. 사실은 같이. 근데 집에 가서 왜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왜 엄마한테 걱정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왜 내가 왜 그 혼나야 남이 똥 되는 싸는 얘기인지 거에 왜 아 어지간한 소리를 그러니까 하는 나는 건데. 웃으라고 한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했나라는 식으로 저한테 보안 체제를 걱정하시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이라도 엄마가 걱정할 일 그런 거를 얘기를 좀 못하게 해서 웬만하면 어머님이 걱정하실 얘기는 저는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있고 이제 좀 눈치를 보죠. 네. 과한 여자. 저는 제가 마마거리예요. 그리고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 때 밀어드리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지금도 농사 짓는 게 너무 싫지만 해 갖고 오면은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고생하셨으니까 찜질방 모시고 같이 어디도 가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제가 못하면 사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딸들 다 씹어내고도 왜 맨 고민이 그렇게 많으세요. 조금만 아니 그래 남편이랑 조금이라도 싸운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아이고 어떡하니 그러면서 또 이제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아요. 그 약점인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얄밉게 저랑 크게 싸우잖아요. 그럼 바로 엄마한테 전화. 우리 엄마한테. 어머 짜증나. 왜? 그래서 어머니 와보세요. 제가 지금 일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치사해. 너무 공직자가 좀 야, 쫓아갔네. 제대로. 해결 방법을 제대로 하시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나랑 싸우라고. 왜 우리 엄마 힘들게 왜 엄마한테 고민거리를 주냐고. 이쪽이 바뀌었네. 예. 엄마가 걱정시키는 걸로.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 분가를 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안부 인사를 하라고 전화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할 얘기도 많아.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게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하는데 진짜 한 몇 달 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근데 전화기를 자기가 좀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주면 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들어가서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딱 주면서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한 몇 달 지나니까 남편이 전화기 주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진성 선생님 얘기할 때 아유 다 정말 투정이었구나 이런 반성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에게가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안 와, 요즘 애들은 잘. 그냥 뭐 어디 가면 그냥 하루가 지나고 이틀 있어도 얘기가 없는 거야. 우리 같으면은 무조건 어머니 저 도착했어요. 뭐 어땠어요? 하잖아. 근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 얘네들은 왜 안부 인사도 안 하지? 이러고 막 이렇게 섭섭하면 이 관계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옛날에 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기다리지도 말고 전화하라고 하지도 말고 서로 편하게 자기네 두 부부 잘 살면 되고 그냥 편한 게 좋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스트레스 안 줘요. 네. 저는 효도란 말을 안 좋아해요. 영화에는 네. 효도란 말이 없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왔고 바로 아이돌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멤버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고 스태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효도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멤버들은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만큼 갖다 줬는데 뭐 이만큼 해줬는데 그걸 듣는 그 스태프들이 이제 저한테 너 좀 효도 좀 해라. 효자가 아니네. 무슨 망나니 취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효도는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그리고 뭐 열심히 하는 거.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기특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뭘 갖다 주고 뭘 해주고 뭘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살게끔 해주는 게 그게 효도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연수 마담님은 일라이 씨를 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마마보이라고 생각해요. 마마보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마마보이가 아니 아니에요. 왜 어떤 면에서 엄마 마마보이라고 말을 잘 해요? 듣는구나. 저도 좀 몰라요. 아 근데 마마보이라고 네, 항상 저한테 저는 그거 인정 못 하겠어요. 그거 마마보이라는 뜻은 둘이 막 싸우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싸운 얘기를 엄마한테 다 얘기할 때. 저는 아니, 그거 엄마가 한 번만 말하는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있었네. 언제? 그때 저 해외에 있을 때 해외 공연 때문에 나갔는데 이제 와이프랑 싸웠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때문에 이제 이게 싸웠던 거죠. 엄마가 내가 없을 때 뭐 엄마가 자꾸 근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만 그래서 했다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엄마 이렇게 하지 마. 네. 그건 잘한 거야. 최악인데? 그거 하지 마.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연락하지 마. 내가 한국 들어가서 그때 얘기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그걸 듣고 넌 왜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힘들게 하냐고. 마마보이네. 더 커졌네. 아니 마마보이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맞아. 오해를 할 수는 있죠. 마마보이라는 오해를 할 수는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님 내가 이제 김포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주말 같은 때 이제 늘상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근데 거기 가는 이유는 제가 혼자도 갈 수 있지만 둘이 가면 혼자 갈 때하고 또 이 표정이 다르세요. 기뻐하시는 표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되니까 가서 저녁이나 먹고 얼굴 뵙고 오자. 근데 이제 이 집사람 아내들은 이제 이게 일인 거죠. 일. 그러다 보니까 가는 내내 짜증이 나니까 나한테 막 그동안 쌓였던 걸 차 안에서 실컷 뭐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차로 확 돌려버릴까 막 아우 그냥 한강으로 아우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부모님이 거기서 기다리실 거 생각하고 즐거웠으니까 그걸 다 참아요. 참어. 효자네요. 도착하면 집사람이 먼저 올라가 그래. 자기 표정 관리해야 된다. 표정 이거 좀 금방 크게 안 되니까. 그럼 좀 기다렸다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뭐 바깥에서 내가 좀 한 이따 같이 올라가 그러면 집사람이 또 가서 너무 잘해. 네, 맞아. 너무 잘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음에 난 또 가는 거 데리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만 또 가도 되겠다. 다 귀에다 뭐라 그래 나만 참으면 나만 힘들면 돼. 나만 힘들면 다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엄마 아버지 다 이제 안 계시니까 집사람이 이제 또 그래도 그 시간이 즐거웠다는 걸 또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아까 정해놓은 시간 안에 사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뭐 섬기려고 하는 건데 아내는 당연히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내는 짐이 되더라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그 당연히만 안 여기면 여자들은 해요. 왜냐면 내가 그 본인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디폴트. 그렇지, 응.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하는 거고 또 내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 남편이 마음이 느끼고 그거에 감동을 받으면 같이 하는 건데 네가 해. 네가 왜 안 해를 하는 순간 사실은 완전 엇박자가 나고 하기 싫은 거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저는 깨달으라 그래. 저는 이거를 느낌을 알아서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것보다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잘했을 때 희한하게 그 기분이 너무 좋은 더 거예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보면 내 친구들도 그래요. 결혼하면 나한테 효도를 강요해 남편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다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내가 겪어보니까 남편이 우리 엄마 잘한 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게 남편들도 먼저 그 처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와이프들도 시댁이 엄청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보면 나도 그럴까요? 그렇지. 그럼 그렇게 되지. 정말로요? 그렇지. 왜냐면 사람들. 남편들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는 내 아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처갓댁 가는 건 약간 어려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맞아. 잘 못했다 진아 씨 그러고. 같은 생각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너무 일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야. 셀프를. 나는 처갓댁에도 잘하지 않고 본댁에도 잘하지 않아. 아, 예. 정말 공평하게 네. 부려자. 공평하게. 고부간의 사이는 단절만이 평화를 줍니다. 안 만나야 돼. 고부간의 사이가 잘 풀리는 경우가 100에 한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100에 한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환자들 상담하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갓댁에도 잘할 필요도 없고 본댁에도 잘할 필요도 없고. 저는 뭐야, 이 독립선언이야? 방송하면서 난 이 방송하면서 진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우리 엄마하고 내가 만약에 앞으로 만날 아내를 여자하고 접촉시키지 마라. 생전에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웬만하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가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내가 며느리가 있다고 하긴 합디다. 왜 이런 거지? 이게 왜냐면 엄마가 TV 이게 왜냐면 우리 수홍이 부부 나오는 날이야.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이게 왜냐면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게 상대방에게는 모자랄 수 있고 그럴 수 서운할 있어, 수 그럴 있는 수 게 있어. 인간인지라 그렇지. 사람인지라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아무래도 서운한 게 있으니까 어차피 처음에 내가 욕 먹을 거 다 욕 먹고 내가 다 욕 먹고 어느 정도 둘 사이를 좀 이렇게 거리를 아니야, 두게 하는 그러면 안 것이 돼. 아우 제가 왜 저럴까? 아니야. 야, 근데 이게 아니야, 난 뭐든지 진짜. 글로 아니야, 배우면 이래. 그때 봐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달라. 그래, 어머니 보러 갈까 그러면 또 아니야. 어디다가 어머니를 보려고 그래. 이렇게 나는 하면 안 만약에 되지. 이게, 내가 사귀는데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생전에 우리 엄마 보고 생각하지 마. 막 이러고 하면 그래.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진짜 눈물도 없는 인간이네. 근데 진아 같은 여자는 100에 한둘이니까 98명의 여자를 만났을 수가 있어. 지금 악마와 천사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